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 협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대국민 최후 통첩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 이걸 보고도 에이, 부동산은 그냥 결국 우상향이지 하고 버티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아주 작정하고 쏘아올린 이 신호탄들이 우리 같은 단독 전원주택 수요자들에겐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어떻게든 또 오르겠지 하는 이런 착각들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박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 계곡도 밀었고 코스피도 올렸다. 자, 먼저 대통령의 최근 트윗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단어 선택이 아주 살벌합니다. 망국적 투기, 비정상의 정상화, 특히 이 대목을 주목하세요. 불법 계곡 정비했고 코스피 5천 시대 열었다.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성공 공식을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분이 경기도지사 때 불법 계곡 식당들 이거 밀어낼 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절대 못한다, 반발 심해서 지가 먼저 포기할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싹 다 밀어버리고 시민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 5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을 강제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주식으로 흐르게 했죠. 자, 이런 사람이 부동산 투기, 너네도 그냥 내가 밀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자, 이건 그냥 평범하게 제가 집값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정책 발표 수준이 아닙니다. 내 임기 내에 부동산 투기만큼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하겠다, 선전포고한 거죠. 예상 반박들, 버티면 이긴다고? 아니요, 못 버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댓글에 이런 분들 나타납니다. 찍사홍, 너 좌파냐 빨갱이냐? 또 찍사홍님, 정권은 유한합니다. 5년만 딱 존버하면 결국 끝나요. 공급 부족하면 또 폭등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냉정하게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정권 바뀌면 규제 풀린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자산이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녹아내릴 거예요. 지금 발표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의 다음 카드는 보유세겠죠. 보유세 현실화. 집값도 안 오르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세금 내면서 5년을 버틴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해입니다. 반박 2. 공급이 부족하면 오른다. 맞습니다. 공급 부족하겠죠. 요즘 건설사들 다 빌빌 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요,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떨어집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으로 족쇄를 딱 채우고 있는데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삽니까? 이 전원주택이 똑같잖아요. 이 환금성이 떨어진 자산은 아무리 희소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반박 3.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 대통령 트윗 다시 보세요.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꼴 보고도 편들 거냐? 라고 언론을 혼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코스피 5천이라며 지켜 세우죠. 이렇게 정부가 대놓고 부동산은 죽이고 주식은 살리겠다, 아주 그냥 돈의 물꼬를 확 틀어버린 거죠. 정부와 싸워서 이기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돈은 결국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마련이죠. 우리의 전략, 똑똑한 한 채의 종말, 행복한 한 채의 시작. 지금까지 대한민국 불패신화였던 서울 똘똘한 한 채, 남들은 그걸 똑똑한 투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제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길 그거 막혔습니다. 쿨하게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투기꾼들 다 떠나고 남은 거품 꺼진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진짜 주거 가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걸 행복한 한 채라고 부르겠습니다. 남들은 그거 갖고 있어봐야 집값 안 오르잖아, 그건 멍청한 한 채야 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 조바심 내면서 아파트 시세표 확인하는 삶이 과연 똑똑한 삶일까요? 그냥 시세 따윈 잊어버리고 마당에 꽃 잔디 보면서 웃는 삶이 그게 똑똑한 삶일까요? 자, 집값이 안 오르니까 어차피 보유세 폭탄 맞을 일도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이 비웃던 그 바보 같은 선택이 이 살벌한 규제의 칼날을 피하는 가장 똑똑하고 행복한 생존법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갈등, 그리고 탈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온 나라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집 가진 기성세대가 사다리 걷어찼다고 청년 세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
결혼할 때 되면 누가 어떤 집 해오냐, 누가 어떤 아파트 해오냐 이렇게 따지다가 사랑이 혐오로 변합니다. 빈부 갈등이요. 벼락거지니 영끌족이니 하면서 서로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갈등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집이 사는 곳이 아니라 계급장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 사회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라도 투기를 잡겠다고 나서는 순간, 요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불행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 만든 그 무한 경쟁의 트레드밀에서 이제는 좀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아니, 집값 좀 안 오르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웃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거 독립, 그건 단순히 아파트를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곧 투기의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한 채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